강남 1970 거리 3부작의 완결편이라고 하네요. 강남 어떻게 땅감이 변하니? 2000배나 탑5 안에 드는 우리 저 얻어 걸린 것도 많요. 재밌는 분양이 있었다고 하는데 복부인 떴다방 딱지래가지고 돌린다. 이거 나가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땅을 칠 그런 노릇이네. 2015년 1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 가장 핫한 영화 강남 1970. 정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긴 얘기를 살살 털도록 하겠습니다. 강용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근데 이름이 상당히 그 여자 이름 같아요. 굉장히 예쁜 분이죠. 유하 감독님인데요. 말죽거리 잔혹사, 그리고 비열한 거리에 이어서 거리 3부작의 완결편이라고 하네요. 이 강남 1970을 들고 아주 야심차게 컴백했습니다. 이제 말죽거리가 옛날에 이제 양재동이 말죽거리죠. 예. 네. 그리고 이제 비열한 거리가 강남의 어떤 그 네. 조폭을 얘기하는 거였고 강남 1970인데 이분은 저 거리를 좀 가야 됩니다. 거리 시리즈가 다 잘 예. 됐어요. 제일 잘 됐던 분은 역시 김부선 씨 아니겠습니까? 남방열사로 뜨고 있으니까. 그리고 뭐 권상우 씨도 뭐 둘째 가지셨다 그러고요. 네, 뭐 조인성 씨 요즘 뭐 인생 최고의 연기로 아주 그렇습니다. 헐헐 날고 있습니다. 사실 이 유 감독 같은 경우는 말이죠. 네. 그 아주 그 남자 배우 중에서도 핫한 배우들 뭐 쓰는 거 유명하죠. 네, 권상우, 조인성 뭐 이런 배우들이 사실 뭐 유 감독의 영화를 계기로 해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든 거 아니냐. 네, 권상우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로 기억나는 건 말죽거리 잔혹사가 제일 그렇죠, 같아요. 그렇죠. 네. 예. 유하 감독이 이번에는 말이죠. 네. 어떤 분을 그 소위 말하는 그 페르소나로 낙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이분이 사실 이제 강남에는 절 최적화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. 예. 꽃보다 남자, 상속자들 이런 건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민호 씨입니다. 이민호 씨. 누구냐? 미싱질 백날 해봐야 일당 50원도 못 받습니다.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? 자, 그럼 말이죠. 이민호 씨 상대역은 누가 나와요? 김래원 씨가 분발하고 건달은 줄을 잘 서야 돼. 그래! 낭종대 돈 연계 끝까지 한번 가보자! 강남과 강북이 15년 동안 강북이 15배가 뛰었는데 강남은 무려 2000배나 뛰었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? 네. 70년대 중반까지도 사실 강남까지 아직 뭐 사람들이 내려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강남이 기본적으로 소양강 댐이 건설되기 전까지는요. 네네. 그 한강물이 넘치는 지역이었어요. 그러니까 한강이 범람해서 침수 지역. 예, 잠실도 다 침수 지역이었고요. 맞아. 예. 강남도 늘 이게 넘치니까 땅이 이렇게 뻘밭 비슷해가지고 장화 신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지역. 그러니까 테헤란로 뭐 지금 코엑스 있는 그 지역이 좀 낮잖아요. 비 오고 그러면 좀 많이 잠기잖아요. 잠기고 그렇죠. 네. 이게 현대아파트인 그죠? 것 같아요. 네. 그런 거 같네. 현대아파트 이제 이게 앞편이니까 네. 지금의 어떤 그 뭐 신사동이라든지 그쪽인가요? 지금 저기 바깥은 농부가 진짜 거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저 밭이 남의 밭이겠어요? 자기 밭이겠지. 그러면 뭐 지금은 아마 수백억을 효과하지 않을까. 사실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건 경부고속도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경부고속도로의 출발점을 한남대교 메트로 경부고속도로를 쭉 연결하면서부터 개발이 뭐 시작된 건데요. 예. 그전에는 강남에서 강북 가려면 너무 힘들었어요. 2호선이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. 당시로서는 서울 전역을 순환선으로 연결하는 그렇죠. 이 그림이 되면서 예. 강남 쪽이 갑자기 확 뜬 거죠. 영동에 땅 좀 사봐. 이런 땅 사가지고 이문이 남습니까? 영동이 명동될 수도 있잖아.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? 서울이 옮겨간다는데 땅값이라고 가만히 있겠어? 그 뭐 반포 아파트 같은 것도 굉장히 또 이게 재밌는 또 특혜 분양이 있었다고 하는데. 그러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 둘만 나 잘 기르자 이거 그렇죠, 하면서 그렇죠. 산하 제한하고 부림 수술 시키고 네. 뭐 이러던 때거든요. 맞아. 부림 시술을 한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줬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반포 아파트를 한동안은 내시촌이다 이런 말까지 했을 정도로 이거 나가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내시촌이라 그러면 진짜 거세한 게 아니니까. 네. 디자이너 앙드레 김 선생님이 원래는 이제 강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네. 최초는 이제 강남으로 둥지로 옮긴. 앙드레 김 선생님 샵에 워낙 뭐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뭐 미스 코리아, 뭐 모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양장점을 가기 위해서는 좀 가깝게 가자라고 해서 강남으로 많이 오게 됐다는 거죠. 연예인 뭐 사실 이제 뭐 부동산 뭐 항상 탑5 안에 드는 우리 저 조용남 씨. 선생님이 그 집 때문에 세무조사도 받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그게 얻어 걸린 것도 많요. 그래서 재건축한 거예요, 재건축. 영남에 이렇게 돈이 이혼도 몇 번 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됐지 했는데 그리고 이혼해서 뭐 띄워주고 어쩌고 하느라고 남은 게 별로 없어서 딱 1억 5천이 있었는데 벌써 강남 아파트는 다 3억 이상이래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었대요. 네, 영동대교 바로 옆에 있는 빌라를 산 거예요, 연립주택을. 거기를 딱 샀는데 한 동이지만 아파트를 아주
최고급 아파트를 맞아요, 올리는 맞아요. 바람에 근데 그게 지금 뭐 최고가를 호가하는 자, 반면에 말이죠, 사실은 거기 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네. 먼저 나가지고 손해 본 분들이 있잖아요. 대표적인 분이 우리 저기 주영훈 씨죠. 동창인 네. 주영훈 씨. 주영훈 씨가 가끔 이 얘기합니다. 아직도. 아하. 영훈이가 저랑 고등학교 같이 다닐 때만 해도 거기 청담동에 꽤 넓은 집에 살았었거든요. 아하. 그때만 해도 막 집이 압구정동이고 청담동에 개념이 없어가지고 집이 안 팔리고 뭐 그랬어요. 아하. 그래가지고 옆에 공사하고 있는 그 회사를 가서 건설사를 가가지고 우리 집 좀 제발 사달라고 아하. 1억 5천에 팔았대요. 아이고.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뭐 2달 만에 15억 됐다는 얘기인데 땅을 칠 그런 노릇이네. 네. 그래요. 지금 뭐 주영훈 씨는 한남동에 뭐 유엔 빌리지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. 그거 본인 거예요? 아닙니다. 그렇죠. 예. 자, 어쨌든 말이죠.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강남에 유명한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재벌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데 뭐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뭐 3대를 못 넘긴다고 지금은 이제 뭐 예. 올라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. 당시 부동산 강남 부동산계 양대 산맥이라고 하는 랑 이 두 네네. 분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네네. 땅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예전 강남구청 자리에 있는 주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. 이분이 머리를 잘 쓴 거죠. 강남구청 땅을 기부 체납을 했어요. 어허. 그래가지고 강남구청이 거기 들어오는 바람에 올라갔네 그러니까. 그 주변 땅이 다 올라간 거예요. 수완이 그래가지고 있으신 분이네. 그렇죠. 어허. 그러니까 그걸 안 판 거부터 수완이 있는 거고요. 근데 이분은 이제 근데 왜 몰락한 거예요? 신문 기사 뭐 이런 거를 보면 어. 당시 아들들이 뭐 마약하다 걸리기도 하고 뭐 근데 아들이 다 그랬어요? 그 중에 뭐 아들이 셋인가 있었는데 하여간 둘은 그랬고 한 분만 이사장을 하고 있고 두 분은 아마 별로 뭐 안 좋았던 것 같고. 아하. 그리고 또 한 분은요? 씨라고 이분은 방배동을 장악하고 아하. 있었어요. 당시로서는 국내 최고가의 그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. 아하. 그러니까 한때는 재계순위 9위까지 올라갔어요. 부동산으로? 네. 80년대 초반에 급격히 사세가 기울면서 왜요? 뭐 여러 입고했나? 가지 뭐 대출 받은 게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근데 저희 세대분 애들이 이런 용어를 다 아는데 요즘 친구들 잘 몰라요. 복부인이라 그러면 뭐가 복부인. 뭔지 잘 그죠? 모르죠. 모르죠. 네. 복부인이라는 게 이제 부동산. 옛날에 이제 복토방이라고 그 그랬죠. 복자에다가 부인을 따서 복부인이다. 복부인. 네. 복부인들이 대개 이제 남편들이 뭐였냐면 공직자거나 그렇죠, 그렇죠. 보니까 점잖은 자리 같은데 들어가서 얘기할까요? 그러니까 와이프가 대신 나서는.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딱지래 가지고. 딱지가 정확하게 뭐냐면요. 네. 이제 아파트를 새로 개발을 할 때 낡은 집이니까 집값은 별로 안 되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권리죠, 그러니. 이게 가격이 그냥 엄청나게 오르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딱지 파는 거, 딱지 거래도 많이 하고, 그리고 반지 돌린다는 말을 했는데, 예전에는 땅값이 오르면 10배, 100배 이렇게 뛰니까, 단순히 뭐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, 금반지를 그거 수고한 사람들한테 한 돈짜리씩 돌리고 이래서 반지 돌린다. 그런 말로 했다는 거죠. 제가 영동 쪽에 땅을 보고 있는데 같이 반지 좀 돌리죠. 왜 그런 총구석에서 반지를 돌리세요? 서 의원까지 반지 돌리셨구만. 강남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또 뭐 핫한 소식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10조를 써내가지고 네. 뭐 이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뭐 놀랐어요. 이게 지금 그 역대 어떤 공공기관이 한 부동산 투자 중에서는 최고의 투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. 근데 거기가 이제 한전 땅이 된 그 네. 얘기도 조금 스토리가 있죠. 그러니까 그 주변 땅들을 다 봉은사가 가지고 있었어요. 아하. 원래. 봉은사는 뭐 그 원래 뭐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절이니까 그 둔전이라 그래가지고 절들이 가지고 있는 옆에 밭이거든요. 거기는 그 밭 땅을 7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경기고등학교 할 때도 봉은사에서 좀 사고 그때 살 때 봉은사에서 얼마 주고 샀냐면 4,000원, 5,000원 주고 샀대요. 평당. 이 한전이 서울시로부터 86년에 이 땅을 얼마 주고 샀냐면 180억인가 250억인가 그래요. 네. 28년 만에 200억 주고 산 땅을 10조에 팔았으니까 한전 주가가 많이 뛰었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또 한전은 주가가 뛰고 현대자동차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. 민 사장, 어디가 좋겠노? 이쪽 양재천변에 도곡동 땅 있죠? 여기 먼저 사세요. 자주 오는 풍수가가 그러는데 그 땅에 백두산 전기가 모인대요. 거기다 오두막을 지어도 나중엔 아람브라 팰리스로 바뀐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말이죠. 이제 저희가 이제 강남의 어떤 그 개발 비사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마 요걸 보시면은 강남 그 1970이 조금 네. 더 스토리가 좀 이렇게 현실감 있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15년 뭐 네. 어쨌든 그 영화 어떤 흥행의 뭐 물꼬를 좀 2015년 최초의 이제 1000만 영화가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. 1월부터요? 네, 1월부터. 그래요. 고맙습니다. 미싱질 백날 해봐야 일당 50원도 못 받습니다.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? 남소의 미래를 위하여
어차피 땅값은 시민놈들 펜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. 그래! 낭종대 돈 연기! 끝까지 한번 가보자!